벤츠 신형 S클래스가 공개가 됐습니다. 한성자동차에서만 대가 넘는 차가 계약이 됐다고 합니다.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도 이 정도면 아마 우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수원입니다. 자, 드디어 또 핫한 차가 바로 출시가 됐습니다. 벤츠 신형 S클래스가 공개가 됐습니다. 예전에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또 이 신형 벤츠 S클래스 계약을 해놨습니다. 바로 아마 국내 1호로 아마 받을 건데요. 우리나라 출시는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뭐 빠르면은 올해 말, 늦으면 뭐 내년에 출시가 된다고 지금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제 생각엔 내년에 출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반응이 되게 좀 뜨거워요. 근데 좀 여론이 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뭐 메르세데스 벤츠가 중국 지분이 늘어나면서 중국인들 입맛에 맞는 중국차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정말 너무 멋지다, 야 역시 벤츠 S클래스다 라는 반응이 나눠지는데요. 자, 사실 반응이 좀 이렇게 나뉜다고 해도 벌써 계약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한성자동차에서만 800대가 넘는 차가 계약이 됐다고 합니다. 출시 날짜 공개가 되지 않은 2억 원 가까이 넘어가는 차가 바로 800대 넘게 거의 1000대 가까이 계약이 됐다는 거는 소위 대박이 났다는 말이랑 또 비슷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S클래스는 플래그십 세단의 거의 최강자죠. 뭐 경쟁하는 차는 7 시리즈, 그 다음에 아우디 A8이 있는데요. 벤츠 S클래스보다는 좀 더 한 단계 아래, 경쟁이 좀 안 되는 그런 구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전 벤츠 S클래스,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S클래스 때만 해도 거의 판매량이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엄청 많이 났고요. 차를 살 때는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겠죠. 뭐 디자인, 가격 이런 것들도 있지만 S클래스 정도 되는 플래그십 세단은 브랜드의 이미지와 그리고 그 차가 보여주는, 느끼게 해주는 그런 품격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벤츠의 브랜드 이미지와 그 다음에 디자인,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여러가지 편의 기능들이 정말 또 중요하기 때문에 또 아마 많은 분들이 신형 S클래스를 계약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신형 S클래스로 바뀌면서 디자인이 좀 확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보면은 뭐 너무 바뀐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너무 별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듭니다. 일단 외관 디자인을 봤을 때 전면부에 좀 젊어졌다? 느낌 자체가 굉장히 좀 젊어졌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요. 기존의 S클래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중후한 느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나쁘게 얘기하면 아빠차라는 이미지가 많았는데, 이번 신형 S클래스로 넘어오면서 앞모습의 디자인은 솔직히 진짜 너무 멋집니다. 날렵해진 헤드램프와 그 다음에 중앙에 라디에이터 그릴이 기존에 보여줬던 그릴과는 조금 새로워진 그런 패밀리 룩을 아마 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전 세대 벤츠 S클래스나 뭐 E클래스, C클래스 보면은 라이트의 줄로 CES를 알아봤었거든요. C 같은 경우 한 줄, E클래스 두 줄, S클래스 세 줄, 뭐 이런 식으로 라이트의 줄로 패밀리 룩을 완성을 시켰는데, 이번 신형 E클래스나 뭐 S클래스가 나오면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라이트 디자인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서 좀 아마 새로운 패밀리 룩을 좀 적용시키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라이트에도 좀 숨겨진 게 있어요. 이 불빛이 낮이나 밤이나 똑같이 3개의 점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라이트 불빛이. 그게 이제 그 멀리서 봐도 S클래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디자인을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뭐 포르쉐 봐도 이렇게 줄로 해가지고 저기 봐도 저 포르쉐네, 뭐 개구리 눈이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포인트 나눈 것처럼 신형 S클래스도 그렇게 해놨다고 합니다. 근데 전면부를 좀 자세하게 보면요, 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많이 바뀐 것 같지만 또 많이 안 바뀐 것 같다는 말도 또 공감을 합니다. 특히 이제 플래그십 모델들은 많은 변화를 추구하지 않아요. 소소하게 바뀌면서 좀 크게 변할 수 있게.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정답이에요. 많이 바뀐 것 같은데 많이 안 바뀐 거 아니야. 둘 다 정답입니다. 그렇게 일부러 의도를 한 거죠. 아마 전면부는 대부분 다 만족을 하는데 후면부를 살짝 그 호불호가 좀 많이 강한 것 같아요. 뒤에 테일램프가 좀 너무 별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삼각별 느낌으로 약간 세모해서 테일램프가 좀 날렵하게 빠지고 중간에 크롬으로 쫙 이어져 있는 느낌인데요. 테일램프도 세 번의 세대 교체 끝에 수평형 디자인으로 지금 바꾼 거예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스럽거든요. 이게 사람마다 차이예요. 물론 제가 만족스럽다 그래가지고 뭐 별로인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는 것처럼 아마 이게 실제로 나오면은 아마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예로 벤츠 CLS가
출시하기 전에 사진으로 공개가 됐을 때 망했다, 이전 세대가 정말 더 멋있다라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 나오는 3세대 CLS 보면 어떤가요? 좀 많이 괜찮아지지 않았나요? 실제로 판매량도 많아지고요. 그런 것처럼 이 신형 S클래스도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사실 생각을 합니다. 실내도 되게 파격적으로 많이 변했어요. 중간에 그 디스플레이가 12.8인치로 확대가 되고 올 LED 디스플레이로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운전 계기판은 12.3인치로 해서 대부분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엄청난 크기고요. 뒷좌석에는 11인치의 모니터가 있고 중앙에는 7인치 디스플레이가 갖춰져 있어서 좀 약간 좀 작동하는 거라든지 좀 보기에 한눈에 편해지게 만들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디스플레이가 너무 커져서 한편으로는 조금 어색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했는데 아마 이거는 좀 나와봐서 터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핸들 디자인도 좀 많이 젊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AMG에 들어가는 핸들인지 뭐 아니면 일반 모드에 들어가는 핸들은 조금 아마 디자인이 바뀌겠지만 핸들 디자인도 굉장히 젊어졌고 송풍구의 디자인 역시도 좀 많이 바뀌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눈여겨보여야 될 게 손잡이에요. 기존에는 손잡이가 이렇게 있고 안으로 파져 있어서 이렇게 당기는 형식이었잖아요. 근데 요게 좀 그 공기 저항이라든지 아니면 요런 손잡이 부분에 흠집이 많이 가요. 왜냐면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좀 바꿔서 이제 공기 저항이나 디자인을 생각해가지고 손잡이가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팝업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식으로 바뀌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키 디자인이 미쳤어요. 야, 신형 S클래스 키 디자인이 정말 멋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차를 받고 싶어요. 신형 S클래스만 해도 거의 이제 7년 만에 풀체인지죠. 그래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포인트들 그리고 신형 기능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저항 개수가 0.2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공기 저항이 없으면 뭐 연비에도 더 도움이 되고 운전했을 때 안정감이 드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이제 라이트가 있는데요. 84개의 LED를 활용하는 멀티빔 LED 헤드램프가 기본 적용이 돼서 차가 있으면 그 차만 안 보이고 밝게만 이렇게 보이게 하는 그 기능이거든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3개의 강력한 LED 라이트, 색이 점이 들어온다 했잖아요. 요게 130만 개의 작은 거울에 의해 반사가 돼서 전방에 투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밝고 한눈에 보이게 하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기한 것은 여기 전방에 신호등이 있다, 뭐 방지턱 있다 라고 하는 아이콘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보여진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 얼마나 구현이 될지는 좀 미지수인데요. 이런 기능들도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참고해 볼만 하고요. 그 다음에 가상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현실, 우리 예전에 GV80 때 가상현실 내비게이션을 되게 놀랐잖아요. 실제로 길 이어져 있는 것처럼 그 기능이 벤츠에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구현이 된다고 합니다. 내비게이션 속도 그리고 내비게이션과 연동되는 그 화살표 같은, 이 지금 보이시죠? 이런 것처럼 이런 게 이제 구현이 같이 되어 있어서 좀 더 이제 가상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요게 조리개 각도에 따라서 가로, 세로, 가로가 10도, 세로가 5도, 그리고 10m 앞까지 보이게 하면서 77인치 대형 크기의 모니터를 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줬다고 하는데요. 어떤 느낌일지 실제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기능들이야말로 이제 벤츠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혁신이라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D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운전자 계기판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운전자 얼굴을 인식해서 2개의 카메라를 활용해가지고 계기판이 3D 모양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GV80과 G80 때 들어가 있던 그 기능이 신형 S클래스에 들어간다고 사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형 S클래스에는 3가지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요거는 옵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그때 어디 시승했을 때 했었죠? 그 EQC였나요? 헤이 메르세데스 하면은 우리 말을 알아듣고 뭐 필요한 거를 많이 해줬잖아요. 뭐 창문 내려줘, 라디오 연결해줘, 그런 것처럼 당연히 신형 S클래스에도 그 기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 세계 27개의 언어로 사용할 수 있고요. 당연히 우리나라 한국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벤츠 S클래스 판매량이 거의 3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S클래스가 좀 빨리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 중에서는 리어 엑셀
스티어링이라는 기항이 들어갑니다. 이 말이 뒷바퀴를 조향하는 이 기능인데요. 사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새로운 기능은 아닙니다. 되게 많이 뭐 아우디, 뭐 폭스바겐 그룹에서는 거의 많이 들어갔던 기능인데요. 이 조향 각도가 되게 획기적이라고 해요. 60km 아래 속도에서는 최대 10도까지 반대 방향으로 뒷바퀴가 조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차들이 조금씩 멈춘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간다면 이 벤츠 S 클래스는 높은 속도에서도 이 조향 각도가 많이 돌아가서 훨씬 더, 그러니까 회전 반경이 작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회전 반경이 2m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신형 S 클래스 자체가 전장이 엄청 긴 차입니다. 엄청 긴 차예요. 보통 유턴이나 할 때 굉장히, 그리고 또 주차를 할 때 굉장히 힘든데 이런 뒷바퀴 조향의 기능이 들어가면 운전할 때 되게 편리하고 그리고 좀 더 쉬워진다는 게 포인트죠. 그리고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 에어선스 기반으로 된 바로 이 바디 컨트롤이 들어갔는데요. 원래 뭐 매직 바디 컨트롤이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그거보다도 좀 더 한 단계 더 진화된 뭐 기능이라고는 하는데요. AEB처럼 차체 좌우 방향의 기울어짐을 잡아줄 뿐만이 아니라 급감속, 급가속 했을 때도 차체를 최대한 흔들림 없이 잡아준다는 게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빨리 한번 운전을 해보고 싶어요. S클래스 매직 바디 컨트롤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세이프 임펄스 사이드라고 하는 건데요. 충돌 측면이 사실 되게 위험하잖아요. 이 충돌 측면, 이거 예전에도 제가 영상에서 봤는데 이 충돌했을 때 이 각도를 옆에서 박으면 아무리 안전하게 해도 이 문짝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중고차 리뷰했을 때 문짝 가벼워서 위험하다 그런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이렇게 들어오면 앞에서 박으면 보여줄 게 좀 있지만 옆에서 박으면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벤츠가 프리세이프 임펄스 사이드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갔는데요. 측면 충돌의 위험성을 감지하면 차가 0.1초인가 되게 짧은 시간 만에 80mm 차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충돌을 감지해서 운전자를 최대한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인 거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역시도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S클래스도 자율주행이 들어가 있지만 그보다도 더 진보된, 그보다 더 발전된 자율주행 레벨 3를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뒷좌석용 에어백도 있다고 합니다. 뒷좌석용 따로 에어백이 있어서 조금 더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내에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 요거 솔직히 S클래스가 거의 뭐 압도적인데요. 1.6cm 간격으로 박혀있는 250개가량의 LED 실내 조명이요. 은은한 분위기를 되게 자랑을 하는데요. 요게 사실 진짜 밤에 보면 되게 예뻐요. 지금도 되게, 이거 많이 요즘 따라하잖아요. LED, 액티브 LED 뭐 라이트 뭐 이런 것들도 하는 것도 하는데요. 이게 또 한 가지 또 진화가 됩니다. 뭐냐, 사각지대 경고나 충돌 위험이 감지될 때는 해당 영역의 앰비언트 라이트 색깔이 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옆에 측면에 갑자기 충돌이 될 것 같으면 옆에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 색깔이 바뀌고 앞에 갑자기 뭐 충돌이 된다면 앞에 앰비언트 라이트 색깔이 바뀐다고 합니다. 야, 역시 벤츠는 괜히 벤츠가 아니에요. 야, 이런 거 보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확 드네요. 그리고 아직 구체적인 스펙은 발표가 안 됐지만 이번 신형 S클래스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모터로 주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마 요즘 EQC 같은 전기 모터가 들어간 모델들을 많이 출시를 해요. 뭐 AMG에서도 그 전기 모터가 들어가서 이제 주행에, 보조 주행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데요. 아마 이 신형 S클래스에도 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전기 모터로 주행 가는 거리가 100km 이상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좀 기대가 많이 돼요. 순수 전기차인 EQC가 주행거리가 700km인 걸 감안을 하면 아마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닐 거라는 사실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엔진 앤 스펙은 유럽 기준 가솔린 S450과 S500 모두 직렬 6기통에 22마력의 EQ 부스터가 적용된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디젤 엔진은 S350D와 S400D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북미 기준으로는 S500, S580도 발표가 됐는데요. 4.0L V8 엔진에 EQ 부스터가 적용이 되고, 국내에는 아마 휘발유 모델인 S500과 S580은 당연히 들어온다고 보면 되고요. 디젤 모델은 뭐 350D와 400D, S400D 두 개의 모델이 출시가 됐다고 하는데요. 국내에는 과연 어떤 모델이 출시가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돼요. 두 모델 다 출시해주면 좋겠지만 벤츠도 두 모델 다 출시를 해줄 것 같진 않고 S400D나 혹은 350D를 한 대를 출시를 아마 할 것 같아요. 좀 요거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아마 알겠지만 디젤 모델의 벤츠 S클래스 판매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벤츠에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번에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게 바로 355D란 말이에요. 근데 연비가 워낙 또 좋기 때문에 새 모델 중에 아마 저는 디젤이나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고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하이브리드가 생각보다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이 전기 모터의 느낌도 워낙 또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까지 이제 그 전기차의 기술력을 계속 쌓아왔잖아요. EQ 모델들이 계속 나왔고 EQC 순수 전기차도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간 신형 S클래스의 전기 그 시스템이 거의 어느 정도 완벽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고하고 싶습니다. 물론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된다면 디젤로 바꾸겠지만 어쨌든 이게 좀 기대가 돼요. 저희가 찍는 날이 출시하고 바로 그 다음날에 이걸 촬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도 이 정도면 아마 요게 좀 더 홍보를 하면 더 많은 계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신형 S클래스에 대한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 차가 나온다면 그때는 이제 출고기와 그 다음에 시승기 같은 것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 이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드라이스터 우바! 네, 아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야 네가 뭔데 벌써 1호차를 계약했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이게 사실 좀 어느 정도 편법인데, 이게 뭐냐면 어떻게 했냐면 그 작년에 계약을 했을 때 그 마이바흐 모델들이 출시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마이바흐 모델의 계약을 걸어 놓으면은 이게 순번이 1순위잖아요. 근데 신형 S클래스가 나오면 이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계약을 넣은 거보다 더 순번이 높아서 거의 상위 순번에 있는 거죠.